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 시장도 어찌 보면은 정말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장세가 연속되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딱 보시는 차트와 같이 시초가부터 강하게 지수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뭐 시가부터 해서 오전장 내내 뭐 이미 쭉 밀려놓은 상태에서 뺐다 올렸다를 반복하며 오전장 굉장히 또 지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오늘의 증시였고요. 지난 주말 미 증시 또한 뭐 금요일날 국내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2%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도 뭐 장중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 최근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남아있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빠르게 시장에 좀 안정을 찾아주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으나 이번 주 또한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많이 있는 바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눌렸다가 다시금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빠르게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집중이 되면서 바닥을 찍고 상거래일 동안 거의 25%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그 과정 속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거의 130조에 육박을 하며 지수 영향력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딱 보시다시피 이 수급에 이 왜곡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났던 하루입니다. 뭐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 200에는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군들이 다 박살 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향해 패시브 자금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의 흐름이어서 사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를 잡고 물고 뜯는 그런 대응 전략 밖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그렇게 썩 녹록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통해서 많은 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의 상황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과 반대되는 국내 대형주, 변동성이 큰 시장, 강한 종목 위주, 모멘텀이 강한 종목 위주의 대장주만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며 지수 단기 눌림은 주 후반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 초에는 일단은 지수가 어느 선까지 좀 밀리는지 그 구간을 좀 판단을 해보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닫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수급 보면서 나머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 다행스럽게도 장 막판에 뭐 양시장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반등을 해줘서 하락 종목 수는 상당히 줄어든 모습 속에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하방에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 포지션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금융투자라든지 기관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코스피 200을 팔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담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인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오전 장 전부터 에코프로 BM 회장에 대한 악재가 하나 떴었죠. 좀 약간 내용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큰 영향을 오전에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단골 식당 주인 차명까지 이용해 말 그대로 조금 악질스러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 밖에는 뭐 주가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대안이 없어 보일 정도로 최근에 우려가 좀 심해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연휴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국내 이체전지 ETF만 보면 마이너스 26%가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섹터의
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20%를 넘는다라는 거는 약세장의 진입을 뜻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좀 밀려버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모든 이러한 우려가 불식이 되는 순간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으로의 ETF 편입 기대감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됨과 동시에 커지는 시가총액만큼 반대로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은 좋은데 그 외 대형주의 약세가 지수 변동성을 야기한 주된 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코스피는 말 그대로 0.9%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코스피 200은 거의 1%대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100은 1%가 하락을 했고요. K탑 30은 1.35%가 하락을 했죠. 말 그대로 양시장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소형주, 테마주 일부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인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총이 큰 우량주들이 다 박살나는 시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서는 지금 뭐 ELW라든지 그러니까 주식 선물이죠. 선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있을 22총재의 발언 이슈도 있고, 그 외에 다가오는 이번 주 우리 시장 옵션 만기와 2월 10일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주초 혼조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트렌드에 맞는 수급주의 대장주급 혹은 각 테마 섹터의 대장주만 2등 3등 전부 다 배제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파급이 현재 시장은 잘 되지 않습니다. 높더라도 대장주 위주의 매매 대응이 절실한 그런 시장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 말 그대로 제한된 수급 상황 속에 소수의 종목이 압축해서 강세 흐름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야 전체적인 이 종목에 골고루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말 그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은 매일매일 1조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가 버리고, 그 밖에 이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된 섹터에서 돈을 상당 부분 또 끌어다가 가져가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대형주들은 악재를 맞아서 그냥 하락의 거래대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이 수급이 탐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고 답답하고 조금 이 정확하게 주도 테마가 뭔지에 대한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의하며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지수 편입 이벤트 관련 강세, 그 외 MSCI 반기 리뷰가 이번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1차적으로 2월 9일 2차전지 ETF의 편입 이슈가 또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국내 2차전지 ETF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ETF까지 추가로 합세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러한 부분이 시가 갭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밤에 글로벌 2차전지 ETF의 정관 변경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오늘 갭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수급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상장 당일날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정리하고 다시 또 물량을 채우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연기금이 먼저 샀죠. 연기금이 상당 부분 샀는데, 기본적으로 기관 유통 물량 중에 5%, 그리고 외국인 물량 일부, 개인 물량이 4%였는데 개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이 빨아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머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30조 원에 달하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지만은 가볍게 신고가 영역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장중에 밀릴 때 수급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장중에 대응이 가능할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SK 스퀘어도 이번에 이 반기 리뷰에 포함된 종목인데 지수 편입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텔레콤이라는
부분에서 분할이 된 거죠. 네, 분할이 됐는데 얘는 투자 회사다 보니까 텔레콤처럼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외국인이 확보할 수 있는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이 12%에서 75%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편입 효과가 2,4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게임 섹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넥슨 GT와 넷게임즈 위주로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돌파 아니었으면 좀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 2월 8일날 합병 임시 주총이 있었죠. 뭐 합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충분히 이쪽을 매매를 해 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맥스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전부 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수 섹터 안에서 크게 작용을 하는 종목군들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날은 게임주가 반등, 어느 날은 IT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 시장이 그 안에서 핵심 종목 위주로 일단은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위메이드 그룹 뭐 개인적으로는 컴투스 쪽은 CTX가 공개가 되면은 오히려 밀려버릴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럽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라의 이벤트가 2월 11일 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눌림시 관심 정도 보라라고 하면 넵튠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넵튠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38,000명까지 늘어났었죠. 오늘은 이제 검사자 수가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데 여전히 많이 늘어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섹터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단기 대응 정도로 종목군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이 두 개 제품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서 그거 관련된 기대감에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외 휴마시스 SD바이오 센서들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뭐 많이 눌렸을 때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눌렸을 때 눌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뭐 이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치료제 섹터는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동제약, 한국 BNC, 현대바이오, 뭐 바이오 리더스 등등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제 장막판에 바이오 리더스가 아주 화끈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시간 상한가에 들어갔다 좀 풀렸죠. 내일 한번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좀 눌리면 매수 관점에서 봐도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엔터에서는 YG엔터, 그리고 주류는 하이트진로와 제주맥주,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또한 이 극장체인과 이 드라마 제작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게 이 후반형 재료로 저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이 원정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EU의 텍소노미 포함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죠. 핵 폐기 시설을 잘 갖춘 국가 지역에 대해서 이런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오르비텍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우진 또한 관련주 핵 폐기물 관련주기 때문에 핵 폐기물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죠. 그 전에는 뭐 SMR이라든지 그런 장비 부품 쪽으로 움직였다면 핵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테마가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시간에 캠트로닉스가 EUV PR용
원료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일단 6%대 상승이 좀 나왔는데 내일장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일단 넘어섰죠. 거기에 두나무의 순이익이 2조 6천억을 넘었다. 기업 가치 10조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오늘 시가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추세를 바꾸는지 정도 체크를 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 한번 놓고 보죠. 지수 한번. 자, 일단 지수는 지금 뭐 상거래일 상승을 하고 하루 정도 쉬고 있는데요. 뭐 통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까지 지수는 사실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 섹터가 밀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군들이 와르르 깨져서 중소형주는 그나마 잘 버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수가 좀 더 밀리고 나서 복수 반등을 해주는지, 그리고 지수가 밀린다면 어느 선까지 밀리는지, 그러면은 나는 많이 밀리면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 지수 추정 종목을 사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자리에서 좀 밀리는지. 근데 지금 왜곡 현상이 지수에 너무 많아요. 이게 LG에너지 솔루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을 볼게요.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높게 좀 갭이 들었는데 갭 들고 저는 조금 무너졌다가 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앞 구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앞에 이 매물대를 적은 매수세로도 아주 가볍게 그냥 뛰어넘고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일부 물량은 아직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가 됐네요. 이 중간에 매매를 좀 못하고 어제 시간외로 조금 잡아놓고 시가 아래에서 좀 잡고 일단은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 외에서 또 다 팔아버렸는데, 내일장 또 눌렸을 때 대응을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는 자리가 이 자리죠. 흔히 봤을 때 이 상장을 하고 나서 바로 떨어졌고, 여기에 반등을 했을 때 윗꼬리가 있었던 이 자리, 반등을 했을 때 이 겹치는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무려 1조 2천억짜리 봉이죠. 1조 2천억. 그리고 여기가 3,800억짜리 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눌림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 2차전지 ETF에 대한 편입이고 다음 주에는 MSCI에 대한 편입인데, MSCI 편입 때 아마 이 사전에 들어왔던 이 패시브 자금들의 상당 부분 또 매도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SK스퀘어도 지수 편입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급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겠지만은 얘도 반기 리뷰 때 의미 있는 이슈가 나온다면 이 5일선과 21선을 횡보하다가 2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다시금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사이에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종목 다 이제 지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단 키트 휴마시스부터 하나 보죠. 휴마시스 어제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시가에 오르는 척하고 바로 좀 밀어버렸죠. 굉장히 빨리 그것도 가파르게 좀 밀어서 이런 부분에 더 가는지 알고 들어갔다가 뭐 피해 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해 보셨던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 차례 좀 진행을 하고 매매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음봉의 저가권에서 일단은 대응을 한 거죠. 두 번째 음봉의 저가권에서 대응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은 짧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등이 이렇게 뭐 다시 올라가기에는 위에 있는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조금 더 센데 시가총액이 더 무거워서 그런 것 같고, 오늘은 뭐 프로그램 수급이 동반해서 좀 들어와서 그런 성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까지 보면서 이 두 종목 위주로 계속 대응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제약바이오에서는 일동제약이 이 높은 구간에서 이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지고 이 높은 구간에서 다시 시세를 좀 뿜어주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뭐 시세를 먹겠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리더스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굉장히 오후장에 가파르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죠. 바이오사이언스 보면은 지난번에도 나온 내용이지만은 화이자를 뛰어넘는 백신 효능에 더 강한 임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세 곳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기술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회사가 기술 수출을 협상을 한다. 그 말 자체가 일단은 주가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앞에 파동보다는 지금의 파동이 훨씬 세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 눌렸을 때 여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얘가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이다 보니까 치료제보다는 임팩트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치료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또 추가 매수해서 불타기까지 했는데, 이 다음에 위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휴마이시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 정도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ABL 바이오라는 게 있죠. ABL 바이오가 있는데 내일 10시에 유튜브로 대표가 나와서 IR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일단은 지난번에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눌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면은 당연히 손절일 거고,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지,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시세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자리는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종목은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딱히 주도주가 많이 없었는데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있는 모습이죠. 일단 한신기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은 시가 갭을 뜨고 다 죽었었는데, 일단 한신기계 좀 강한 모습이고, 그 밖에 우진이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이 원전 폐기물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진보다는 오르비텍이 오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전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네, 테마가 붙은다면 대장은 오르비텍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원전과 새로 생겨난 네, 원전을 바탕으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서 분류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류를 해놓고 그러게 종목을 분류를 해서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잠깐 보면 크래프톤 지금 신규에서 인도의 게임사를 뭐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NFT에 투자를 한다 해서 연 이틀 조금 크래프톤도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NC소프트는 지금 아직까지는 네,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일단은 네, 2월 10일 게이미에서 하는 이 확률 아이템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된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위메이드 맥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맥스 게임주 안에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군들 이 흐름을 완벽하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네요. 카카오 게임즈 다시 눌리는지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넵튠과 함께 연결고리를 갖고 봐야 되고 넷게임즈라든지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시세를 줬는데요. 얘는 오늘 기대감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오늘 눌림보다는 시초가 부근에서 눌림에 잡아서 올라갔을 때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항공주 아시아나 항공이 추가 시세를 좀 주었고 이런 종목이 2월 9일날 이슈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눌리는지는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공주들 어차피 네,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해외 관광객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또 북미는 이미 20만 명 걸리던 게 1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네, 유럽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에 중대본에서 1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라리 빨리 늘어나 버리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엔터 YG 엔터가 이 중에는 제일 센데 뭐 여기까지는 길적 반등 흐름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서 눌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TJ 미디어 네, 노래방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 얘는 테마 성격이 강해서 저는 좀 안 본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자리가 와서 돌파 매매로만 오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돌파 매매로만 들어가서 좀 짧게 수익을 좀 내고 오늘 나왔던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같던 종목은 항상 기다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 맥주 이런 주류 쪽 동반해서 같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많이 네, 답답하고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 답답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도 매매를 할 때 돈이 많이 쏠리는 종목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섹터 뭐 그런 쪽 위주로만 철저하게 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거래 대금이 없다든지 뭐 시장에서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런 쪽을 본다면은 오히려 매매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내용과 자리를 확인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주초는 아무래도 불안한 장세가 연속되다 보니까 뭐 불확실성이 일부 해제되는 그런 시기에 천천히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